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 때문에 난리다. 난리잖아요. 예,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요금이 오르거나 심지어 단전이 되는 등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연초에 비해서 두세 배씩 오른 상태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이 멈추는 등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유럽이랑 중국 모두 전력난이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양쪽 다 결과는 비슷한데 원인은 조금씩 달라요. 아, 다르구나. 예. 이 유럽의 경우에는 일단은 바람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풍력 발전소? 예. 유럽은 전체 전력의 한 15% 정도를 이제 풍력 발전이 담당했는데 이상하게 올해 한 3월 이후부터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그래서 풍력 아, 발전이 한 5% 정도밖에 지금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풍력 발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발전소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평소에는 가스 화력 발전소가 등장해서 일을 해줍니다. 가스는 이제 화력 발전이긴 하지만 석탄에 비해서는 깨끗하죠, 상대적으로. 네. 가격도 최근까지 비교적 저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스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럼 풍력 발전이 줄어든 만큼 네네. 가스 발전이 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요가 늘으니까 공급이 같이 늘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연료비가 바로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그래서 두세 배 올랐군요. 예, 평소라면 이제 러시아 등에서 이제 가스를 더 공급해줬을 텐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이게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2022년에 퇴출 예정으로 이제 거의 세워놓고 있던 마지막 남은 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유럽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유럽은 알겠어요. 중국은 왜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중국도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근데 중국은 풍력 발전소보다 왠지 석탄 화력 발전이 훨씬 많을 것만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석탄이 부족한 게 이 중국의 전력난의 핵심이죠. 호주에서 수입하던 석탄이 이제 수입이 중단됐고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좀 더 많이 캐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중국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경제성이 없는 이 탄광을 계속 줄여왔고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국내 생산량이 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요는 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 환경을 생각하면 탈탄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석탄이라는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가 이제 귀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석탄 가격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석탄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석탄 이야기 하실 거구나. 예, 오늘 석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석탄 예전에 우리에게 연탄으로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 이야기 나올 때마다 꼭 또 석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석탄은 이 수억 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하던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압력과 열이 가해지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석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느냐?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선가는 또 나무랑 식물들이 이렇게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옛날에는 이 나무의 껍질, 나무 껍질이 이제 리그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딱하잖아요. 나무 껍질이. 그러다 보니까 이 리그닌이라는 것으로 무장한 나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것을 소화시킬 세균이나 곤충 등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수억 년 동안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썩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던 나무들이 지질학적 변화를 거치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이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석탄이 만들어졌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무나 풀이 죽어도 다 세균들이 분해시키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석탄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석탄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뭐 연탄 쓴 거는 이제 20세기 들어오니까 그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이제 많은 나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고대 탄광의 유적이 발견됩니다. 일부러 탄을 캤다는 이야기죠. 네. 중국에서도 3000년 전부터 이 탄광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주로 난방용으로 사용했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제 금속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했죠. 음,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영국을 점령
이제 로마군이 영국을 점령한 다음에 이 석탄을 떼보니까 나무와 숲보다 열이 훨씬 더 많이 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연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목욕탕에 물을 데우는 용도로. 야, 이 정도면은 뭐 인류가 석탄을 사용한 지 수천 년 정도가 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석탄을 그러면 왜 잘 안 사용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석탄은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태우면 그 안에 있는 황이나 인 성분 때문에 매캐한 아, 연기가 나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서 이 석탄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종종 내려지곤 했었고요. 1306년 런던에서는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왕립 포고령이 정식으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천대를 받았던 석탄이 언제부터 조금 환영을 받기 시작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산림, 즉 나무가 부족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1세기 말부터 영국 동남부에서 이제 숲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13세기, 14세기를 거치면서 땔감 등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영국뿐만 아니고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긴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땔감도 그렇고 집을 지을 때도 나무를 썼을 것이고 다리 만들 때에도 나무를 썼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모든 것이 나무로 이루어지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네. 여기에 그 15세기 이후에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배를 만들기 위한 수요도 늘어났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족했겠네요. 네, 다 나무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또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 칼이나 창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쇠를 녹여야 되는데 네. 이때도 나무로 만든 목탄이 대량으로 사용됐어요. 이 당시 기술로는 1톤의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천 톤이 필요했었으니까 나무가 남아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정말 뭐 선박까지 만들기 시작했다면 나무가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영국 내에서 이 큰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나무가 부족했는데 그나마 영국은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군함을 만들기 위한 좋은 나무, 큰 나무들은 바다 건너 지금의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식민지였으니까. 아하.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나무가 부족한 건 이제 또 알겠거든요. 예. 나무가 부족한 거하고 석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대장장이나 이런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무값이 너무 오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석탄이 떠오른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적 녹는 점이 낮은 납, 그리고 이제 구리 이런 것들을 녹이는데 이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철이었는데 이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철은 왜 안 됐을까요? 이 석탄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이제 황이나 인 등은 이제 불순물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섞이면 철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걸 석탄을 가지고 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석탄을 한번 가공해가지고 코크스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이제 18세기가 돼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코크스라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네, 석탄을 무작정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군요, 또. 그렇습니다. 코크스라고 하셨나요? 네. 코크스라는 형태로 가공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공하는 건 처음 누가 고안을 해낸 거예요? 이 처음 시작은 석탄이 넘쳐나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이제 골브룩데일이라는 곳에서 곡식 재분 사업하고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에 제철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던 에이브럼 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필요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다가 이 코크스를 만들면 좋은 철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아, 에브럼 누구요? 에이브럼 답이. 에이브러험 다비. 예. 다비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이것도 뭔가 대박의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을 하는데 돈 꽤나 많이 벌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다비는 1678년에 태어나서 1717년에 사망했어요. 39살에 사망한 거지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예, 너무 일찍 사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비가 고안한 코크스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이제 퍼져나갔고 이 와중에 이제 점점 넓어지다가 결국 제철업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했고요. 네. 이 와중에 이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면서 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공장에 기계를 만드는데 철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은 기계를 이용해서 면직물 생산하는 데 시작됐던 거죠. 당연히 기계들은 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철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로 대두되었는데 이 와중에 코크스를 이용한 제철법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석탄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양질의 철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석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영국에도 석탄이 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나요? 네,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양질의 석탄이 원래부터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수요가 늘어나자 처음에는 그냥 쉽게 땅 위에서 보이는 것만 캐도 됐는데 이게 이제 석탄이 점점 귀해지니까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탄광이 깊어지고 점점 더 밑에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내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문제예요? 일단은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석탄은 무겁잖아요, 나무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강이 있으면 배에 실어서 실어 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레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죠. 또 다른 문제는 땅을 계속 파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네. 물 퍼내야 되잖아요. 물을 그러면. 퍼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하물며 바가지라도 이렇게 해서 퍼냈을 것 같은데 이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일단 운반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레일을 깔아서 무거운 마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엔 나무 레일을 깔다가 네. 나중에 철을 이용하니까 훨씬 무거운 양을 실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결국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기차 레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는 기계로 움직이는 펌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펌프가 이때 나오는군요. 예, 사람이 움직이던 펌프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보자라고 해서 석탄을 태워서 이 석탄 광산이니까 석탄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여기 나오는 증기를 이용하면 뭔가 이 펌프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기계는 매우 비효율적인 이제 기계였어요. 근데 훌륭한 발명가가 나오면서 이 펌프가 효율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훌륭한 발명가? 여러 명 있는데 누구지? 누굴까요?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제임스 와트. 와트. 네. 이 제임스 와트는 우리가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용화시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냥 저희는 만든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예, 원래 있었어요. 증기기관을 이용한 펌프는 유커맨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었는데 와트가 이거를 훨씬 가볍고 그렇군요.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은 잘 팔려갔고 사람들이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을까? 물 퍼내는 거 말고 다른 용도는 사용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석탄을 나르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 예, 증기기관차도 그럼 이때 이렇게 등장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석탄을 실어 날라야 하니까 이렇게 증기기관차까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